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최성혁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항목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2022년 대비 948억 7,962만 원이 증액된 7,095억 7,357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 회계 예산의 36.7%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2억 3,2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연구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여 6,020만 원이 삭감되었고 22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2개 항목에 7,0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사업 명세서 보면 100쪽에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 예산은 저희 이제 12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긴급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 지원이나 수급자 이런 걸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발굴이 됐을 때 저희가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 없는데 그럼 1년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보통 발굴이 되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16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꼭 저희 그 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추가로 발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렇다도 이분들한테 해당 보통 가는 돈이 얼마 정도 가요? 뭐 물론 병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1인에 연계를 잘 해주고 일단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죠. 요즘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발굴을 못하고 특히 그런 분들은 또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알 수 있는가 그것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걸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그 1인 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 40대, 50대에 계신 1인 가구를 위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한전이랑 SKT랑 협약을 해가지고 네. 전기 사용이나 이제 통신 사용이 없는 그런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읍면동 직원들한테 이제 연결이 돼서 나가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뭐 그분한테 이제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상이 있는지는 어떻게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했을 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하루 그건 안에 전무했을 알겠는데 때 예. 그런 징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앱이 있나요? 어떻게 징후를 그거는 예, 한전하고 SKT하고 그쪽에서 시스템으로 연락이 연결이 되어 오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장 강박 그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예, 저장 강박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1년에 보통 저장 강박 대상자는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집을 치우겠다고 동의를 해줘야 저희가 이제 네. 개입을 해서 치우는 거라서 네. 1년에 한 3가구, 4가구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발견은 되고 있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진은 별로 없고요. 거의 설득을 해야 주변이나 되는 이런 거고 데서. 예,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론에서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근데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환경 개선도 해야 되지만 심리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연결은 해드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라든지 환경 개선만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뭐 생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심리 치료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게끔 쳐주고도 이게 또 그럴 수 있는 재범위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지켜봐가면서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행복 나눔 본부에서 1년에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저희가 올해 네.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13억, 14억 정도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물이 한 10억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 배분은 다 됐어요?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배분이 되겠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금이 되는 대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0억이 조금 안 되게 9억 원 좀 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금액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계속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땐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응? 그럼 저희들이 모금 운동에 어떻게 저희-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8년도부터 쭉 보면은 네, 2018년도에는 이제 현금 합쳐서 이제 10억 정도가 됐었고요. 네, 19년도에 11억 5천, 2020년도에 16억, 21년도에 25억.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총 집계 결과 한 31억 돼서 네.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서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영향으로 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 네. 저희들이 이제 연 2회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공평하게 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본부가 있으니까 최대한 더 기금을 많이 해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데는 엄청 많은데 그 부분까지 다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 홈페이지에 네. 그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열어서 이제 그 예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부증 발급도 하고 있고 연말에 기부자 감사 행사도 하고 있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 꾸준히 기부를 하시면 착한 가게 명패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뭐 우리가 뭐 강제로는 못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이거 정말 기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거기서도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 내용이 좀 있어서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은 홍보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겠습니다. 네네. 178페이지 보면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몇 곳을 선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10개소, 해마다 10개소를 하고 있고요. 네. 어린이집당 500만 원씩 하고 자부담 금액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이면 250만 원? 그렇죠. 네. 500만 원 견적이 500이라고 할 경우, 네. 네네. 예. 근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뭐 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민가정 어린이 같은 경우는 재산 소유권이 이제 그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해서 아주 그러니까 중앙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도배장판이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것은 지금 지원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10군데씩 하겠네요? 자, 해마다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요. 음. 긴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터울이지 뭐 계속 한 곳만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네. 예. 그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3페이지 아동 친화도시 공모 사업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시가 이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네. 이제 그 인증을 위해서 이제 10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공모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네.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네. 그 시설에서 이제 아동 관련한 사업을 어떤 걸 하겠다라고 이제 공모 신청을 하면 네.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작년엔 몇 개가 됐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인데요. 네. 작년 거는 저희가 공모 사업 작년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저 올해 사업이 네. 조금 그것도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공론화가 있어요. 네네. 이 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자문단은 저희가 이제 창의 체험관을 건립 계획이 세워서 올해 설계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설계 과정하고 건립 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 체험관을 이제 지금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자문단으로 이제 그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과정부터 해가지고 건립 과정에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저희 시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구성한 그럼 이 어린이는 대상이 몇 자문단입니다. 세부터 몇 세예요? 지금 저희가 저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까지로 이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계획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저기 그 설계 공모 이제 올해 설계가 끝나서 네.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설계 업체 이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시 업체도 같이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와가지고 결정이 돼서 올해 계약을 하고 올해부터 설계 내년 말까지 지금 이제 설계 그 사업 내용 좀 네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밑에 아동 범죄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 두 개 단체가 어디죠?
네, 저기 평택 초등학교 네. 학부모 폴리스 하고요. 음. 그다음에 평택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그렇게 단체 두 개의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14페이지 보면 아동 학대 조사 차량 임대료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조사용 휴대폰 요금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과에 아동보호 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팀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정에 나가서 아동 학대받은 아동, 그다음에 학대 가해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학대 판단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차량은 그때 사용하고 있고 핸드폰도 이제 그 업무를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공용폰입니다. 근데 그 학대 조사 차량이 다닐 일이 많은가 보죠? 네, 저희 학대 신고가 응. 이제 자주 들어오고 저희가 즉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전담 직원이 4명에 팀장해서 5명인데 거의 매일을 출동하는 상황입니다. 일일 몇 건수예요? 그럼 일일 건수도 있어요? 지금 일일 건수는 지금 그러니까 월건 연로로 봐서 네. 저희가 한 400여 건 됩니다. 400여 건. 네. 그럼 월 30건은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를 네. 이제 아동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학부모도 그러니까 가해자도 조사해야 되고 주위에 뭐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조사하기 때문에 출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가다하다 했더니 엄청 건수가 많아서 이게 필요하네. 네. 그다음에 219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이 있어요. 그거 좀 네. 예.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219페이지. 문화교육 보조 기자재 구입 말씀하신 예, 보조 교재제 개발이라고 써 있어서. 이건 경련 사업입니다. 응. 네, 작년에 있었고 내년에 올해는 없었고요. 응. 내년에는 새롭게 또 그 작년과 같이 요청 개정하였습니다. 이 보조 교재를 어디서 개발을 해요? 거기 성인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나요? 이게 성인문예 교육 협의회에서 네. 예, 개발합니다. 그 개발하는 연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을 해? 그간 좀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네. 그 수강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봐서 자기들 자체대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 성인들 대상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한 성인들을 네, 대상으로 알아요. 예, 네. 문자 교육 그 교재를 네. 예, 저 개발을 하는데요. 네. 이게 그 기존 자료를 근거해서 새롭게 또 현행에 맞게끔 또 업데이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데이트.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나중에 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보조 교재 개발된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23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관리에서 건물 정기 안전 점검이 있어요. 이거 1년에 2번 하는 건가요?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건물이 많이 안 좋은 거야? 9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응. 좀 지지난주에 안전 등급을 받았는데 A에서 B 등급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응.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좀 위험 사항을
좀 없애고 있습니다. 26년 됐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게 1년에 2번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안전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가격이 1년에 600만 원씩 드네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도서관, 배달이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유튜브 채널하고요, 팟캐스트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기다릴 때까지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행복나눔 본부가 지금 운영비가 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억 8,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지금 그 아까 그 현물하고 그 기부 들어온 게 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약 24억 정도 됩니다. 24억. 그 3년 전에 2020년도에는요. 지금 21년도에는 21억 정도 됐습니다. 20년도에는 16억 7천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됐고 21년도 제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자료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말씀하세요. 예. 2018년도에 10억 700, 네. 10억 7천, 예. 19년도에 11억 6천, 예. 20년도에 16억 7천, 21년도에 25억. 그 정도 가죠. 근데 총 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5억이 넘죠 지금. 순수 운영비는 1억 8천. 아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 네, 1억 예, 포함해서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8천 1억 700, 6천 1억 그 정도밖에 안 8,700입니다. 갑니까? 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기부를 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좀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행복나눔본부에서도 받고 지금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또 받다 보니까 이원화된 측면이 있고 또 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올해 들어왔던 그 현물이라든가 아니면 기부 금액들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들어온 걸 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합쳐져서 다 그쪽으로 넘어간 총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시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통장도 행복나눔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넘어간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로 들어온 게 지금 총 얼마 정도예요? 그 행복나눔본부는 얼마고? 그걸 분리한다고 치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그 의원님들이 항상 그 지적했던 건데 이게 이제 행복나눔본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부 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원화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행복나눔본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일단 전체 예산에서 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제일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몇 가지를 좀 압축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청년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29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평택에 지금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죠?
17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전체 인구의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9.8% 그래서 약 30% 네네. 정도 됩니다. 그렇죠. 22년도에 이제 뭐 4대 추진 전략 시에서 해가지고 이제 7개 부서에 이제 26개 사업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왔었죠? 예산이 청년 관련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액수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의 약 115억 정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아주 0.03% 정도 아주 극소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도 이제 그 청년 정책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과도 신설이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좀 이제 예산에서도 좀 많이 확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청년 정책들을 추진하셔가지고 진짜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일하고 싶은, 놀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청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쉼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이용률이 좀 어떻게 됩니까? 연인원 뭐 통계 나온 거 있으세요? 연인원이나 뭐 월 인원? 지금 연인원은 5,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요. 네. 5,000명에 비해서 지금 인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인력 부족이 좀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인력이 지금 충분하다고 지금 보시나요? 일단은 그 청년 쉼표, 청년 지원센터 운영의 그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는 내일 이제 9시에 열지만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청년들이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몇 명씩 와서 이제 이용은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오후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력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운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그 성과를 좀 더 보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원 확충이 필요한지를 검토한 이후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그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9시부터 오픈해서 원래는 6시까지인데 이제 뭐 행사가 있으면 이제 추가로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서 느낀 거지만 이게 청년 그 지원센터가 좀 새로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들조차도 그 센터가 있는지를 모른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셋째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갔었을 때 차 댈 데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갔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합적인 이제 의견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번에 22년보다는 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현재 이용자들이 사업 초기에는 이제 이용 홍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용자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추경도 이제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475회로 나와 있던데 얼마나 지금 많이 상승한 거예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를 했었을 때.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거의 3배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용하는데 지금 보면은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지금 3곳 전국적으로 3곳인데 이제 여기 안에서는 지금 2곳으로 나와 있어요. 청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 옷을 이제 대여하기 위해서 그 매장을 갔었어야 되지만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1인당 5회까지 이제 빌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택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 뒤쪽인 수원에 있는 한 업체는 택배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있는데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지역 업체는 뭐 전국에 지금 3곳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지역에서의 이런 그 업체 혹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거 사업을 시행하기 초기 단계에 지역 업체를 알아봤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조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뭐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면접정장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저희가 SNS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커뮤니티라든지 청년 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지금 온라인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죠? 네,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현수막도 이제 가끔 현수막도 걸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 그 실적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대학교까지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홍보를 하셔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몇 %인가요, 정확히? 신규인가요? 아니면 0%인가요? 저희 그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은 작년에 그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 운영을 하고 있고 한 6명 정도가 입소를 되어 있는데요.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예산 집행률에다가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봤을 때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420페이지의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횡성 그 안정리에 있습니다. 예. 그 위치가 좀 너무 외진 곳에 있다고 좀 생각되진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그 시설로 사용하는 곳이요. 그 종교 그 단체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피해자 분께서 이건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상담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직원들이 그 원평동 그 뒤쪽 삼리 쪽으로 현장 지원을 주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지금 나가서 직접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 활동을 하면 보통 그 한 번 나가실 때마다 지금 뭐 면담이나 이런 횟수가 좀 어떻게 되나요? 통계가 있나요? 이 상담은 하고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지금 그 여성들이 사실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한 2~3명씩 이렇게 평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직접 방문하는 상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요. 방문 상담은 주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피해자분들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하는 그런 지금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전화 같은 경우는 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전화 같은 경우는 한 주 한 10건에서 이 정도의 전화 상담이 있다고 그럼 알고 이제 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저기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세 분이 그 전화 받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또 보면은 지금 운영비에 5분 종사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정도는 사무실에 계시고 또 활동이 활발할 때는 다 같이 나가시기도 하고 예,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도는 건가요?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그런 부지나 이런 거는 제공받은 거는 좋지만 정작 피해 받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갈 때 이제 교통수단이라던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좀 위치적인 좀 그게 있지 않나 보거든요. 어떻게 그리고요, 보세요? 바로 그 원평동 평택역 뒤편에요. 그 파리바게뜨 건물 그 역사 뒤편에 바로 현장 지원센터가 별도로 작은 사무실이 하나 또 있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만나서 직원이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추가로 된 있습니다. 거예요? 네네, 현장 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 외국인 주민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 외국인 산출 내역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회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 복지 센터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족 지원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그 다문화 가족 대표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몇 분이나 계시죠? 그 대표로 되신 분이요? 네네. 2분 계십니다. 두 분 네. 계세요. 그 혹시 명단 좀 있으면은 제가 좀 저기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래 지속적으로 하셨던 행사였나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 행사를 했었고요.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장소는 어디서 지금 고려하고 계시나요? 이 장소 확정은 안 했는데 전 예로 보면 평택역 광장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상황은 행사 장소는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장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세계인의 날이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 효과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문화가 있다. 우리의 뭐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번에 평택역 광장에서 하셨다니까 이번에도 좀 그렇게 좀 알고 있겠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다문화라는 게 타국에 가가지고 그 문화를 또 배워야 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뭐 피부색이나 이런 건 다르다고는 하지만 같은 하나의 또 인간이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있어서는 좀 행사 자체는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좀 짧게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아까 36.7%?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많은 예산 비율을 지금 갖고 계세요. 2022년도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알고 계시죠? 6,148억. 네. 사회 추경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사회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 지금 돼 있죠? 2022년도
추경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복지국 사회 추경까지 최종 예산 모르세요? 다른 과장님들 모르세요? 이거 모르는 게 말이 돼? 7,290억이요? 예,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제 본 예산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이제 1, 2, 3, 4회 추경까지 해서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 예산이 7,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 한 1,000억 정도 한다면 결국 2023년도도 근 8,000억이 이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2, 3년 후면 우리 복지국 예산도 1조 시대가 오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예산이 그 정도로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보다 15.4%가 이제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본 예산도 비율적으로 따져도 한 1,000억 정도가 마지막 추경에 잡힌다면 한 8,000억 정도 뭐 이렇게 잡힐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국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대비해서 다 이제 전 과가 다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 보면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본 예산이 310억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됐고 여성보육과는 더 많습니다. 347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도 166억, 일반 다른 과에서는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특히 이제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이게 증액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노인장애인과 먼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무래도 기초연금 부분하고 연금. 이제 아동보육 쪽에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뭐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 여성 보육과는 내년도에 그 영아수당 올해 영아수당으로 지원한 급여를 부모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0개월에서부터 23개월까지 월 70만 원씩 지원하는 그 그렇습니까?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그 기본소득 쪽으로 많이 이제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과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그 국도비 매칭인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국도비 매칭이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에 복지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91.4% 정도가 구도의 매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시비 자체 사업 비중이 8.6% 8.6%밖에 안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자체 편성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이렇게 편성해 드려야 되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필수 불가결하게 국도비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지금 같은 아까 얘기하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공모 잘못했다가 예산은 주겠다 했는데 뭐 국도비 70%, 우리 30% 내지 20% 이렇게 받아오는 예산은 굳이 사업성이나 효율성, 뭐 타당성 다 판단해서 아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는 과감히 포기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말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이거 그냥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보면 그 기부증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인데 이거 어떤 형태입니까? 기부증이? 저희가 그 플라스틱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달판은 뭐 이렇게 현황 이거 사진 찍을 때 쓰는 그 판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게 좀 기부증 같은 경우에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정성이나 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기부증 제작이 너무 이게 빈약하지 않는가라는 금액만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좀 높일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기부증을 발급하는 대상자가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단체는 300만 원, 기업은 500만 원 이상을 해야 기부증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좀 답변이 좀 잘못 돌아온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나중에 한번 기부증 샘플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 행사를 할 때 보면 지금 예산 7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여기는 왜 신규 사업으로 돼 있죠? 지속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있었던 거를 삭감을 해서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추진하지 써놓은 않았습니다. 거예요? 예. 그 지금 식대 같은 것도 기부자들 초청해 놓고 8,000원 뭐 꼭 뭐 식사의 질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기부자들 감사하다고 초청해 놓고 8,000원짜리 기본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또 700만 원짜리 행사에 음향시설, 대관료에서 250만 원 책정해 놓은 것도 사실 쉽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관료 같은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거 산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시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 정도가 남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배려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된답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비율이 1%도 안 된대요. 그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특히 명예의 전당, 평택시 명예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최대한 예우를 해주시는 게 예의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7페이지 희망나눔 사업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적십자사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은 취약계층 사랑의 김치 나눔에서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봉사의 이 종류가 너무 이게 획일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가을 되고 초겨울 들어가면 봉사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뭐 자총, 바르게 봉사 사업의 종류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왕 지원을 하면서 봉사 나눔의 그 어떤 종류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는 뭐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봉사 기왕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협의를 통해서 좀 다양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훈회관 맞춤형 일자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그 보훈 회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충 시설 관리시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보훈 회원 중에 이제 그렇죠. 상당수는 노인이신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득 보존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럼 당초에는 현충 시설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훈 일자리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것도 여기 복지 이 정책과에서 나왔어요. 예, 현충 옆에 페이지에 보면 그 현충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충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맞춤형 일자리는 관내에 이제 취약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도 이제 일자리를 파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훈 회관하고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 행사 보면 현충일 추념 행사에 다 좋은데 이 사례금이 있어요. 이게 항목에 이 사례금이라는 게 적절한지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사례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서 기타 보상금으로 사례비가 이제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그 행사 때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그 뭐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그 향군 여성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를 산출내 이 사례금이라는 표현은 좀 바꾸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 네, 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좀 있을 듯한데, 그죠? 예.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내년에는 자체 행사 진행으로 해서 예산이 빠져 있어요. 혹시 뭐 이거 뭐 우리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행사 축소의 어떤 사유를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해 추모 행사는 해군 이함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행사에 뭐 유족이라든지 다 초청이 돼서 이제 가는 행사인데 사실 시에서 이 행사를 별도로 할 의미가 이제 저희 부서 판단에서는 특별히 없고 뭐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추진의 의미가 희석됐다고 그러면 저희 판단이 돼서 평택시에서는 예산 별도로 서해 수호 뭐 이 예산으로는 전혀 이제 반영되는 게 없는 거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국가보훈 단체 전적지 순례 이거 보겠습니다. 당초에 6,800만 원 예산이 돼서 집행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좀 올라갔어요. 1억 2천으로 올라갔는데 뭐 이해는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습니까? 그동안 6,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관광버스 그 대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식비도 이제 뭐 1인당 8,000원인데 실질적으로 1인당 8,000원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가서 1인당 8,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업량 증감 사유는 사업량 증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32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잠깐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 밴드 및 인솔이 이건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어떤 사업입니까? 예, 손목에 그 시계처럼 그 착용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손목에 착용을 거부하는 장애인은 이제 신발 깔창에 이걸 설치하는. 그게 인솔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7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70명밖에 없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네, 발달 장애인이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네. 18세 미만 발달 장애인이 한 700여 명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10%인 70명을 일단 올해 예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요. 그럼 순차적으로 다 지원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그 발달장애인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5천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이것 뭐 실태조사 용역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용역을 수립해서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이나 그런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런 거는 뭐 평택시에 지금 발달장애인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 뭐 장애인 협회나 뭐 이런 데 통해서 그렇다면 이걸 굳이 뭐 이런 5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 의뢰를 굳이 뭐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어떤 용역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참고해 가지고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좀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정도의 어떤 노하우는 쌓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전부 다 용역 사업으로 이렇게 가면 예산도 낭비도 되고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숫자적인 현황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욕구들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장애인들의 그 욕구는 아직까지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 또 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발달 장애인 정책에 연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번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뭐 또 용역하시면 그거 잘 해서 사장되지 않게끔 이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이 도비 이제 매칭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그 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그 도비 내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그거는 좀 추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인 이제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50명을 어떻게 추릴까 또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습니다. 50명 어떻게 추리실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공공 어린이 놀이터 관리 좀 보겠습니다. 506페이지. 그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 및 관리 2022년도에 1억 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당초 예산 내역이 뭐죠? 이게 그냥 청소하고 전지 작업만 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올해 네. 예산을 신장 일동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오랜 예산은.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럼 그 이거는 관리를 명시유월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게 지금 다 끝났어요? 네네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8%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12월 달에 다 마감됩니까? 네네네. 며칠 안 남았는데. 아, 지금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저희가 그 원인행위 해가지고 내년까지 내년 초에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인증 받은 겁니까? 21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 12월 28일자로 작년에? 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받으면은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뭐 혜택이 있다든지? 아, 저희가 이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라는 그 인증받은 거를 이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인증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또 4년 후에 재인증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공인된 단체에서 인증 받으신 게 맞죠? 유니세프? 네, 유니세프 네, 민간 그렇습니다. 사설 단체에서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두세 가지만 더요. 바로 끝낼게요.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 이거는 기존에는 어디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나눠지는 사항입니다. 아, 전에는 지역아동센터 뭐 운영비하고 다 통으로 이렇게 묶여서 했는지 왜 네, 이 그렇습니다. 빠져나온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정에는 또 추가 지원 사업으로도 똑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지고
다 이렇게 쪼개놨죠?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으로요. 복지부에서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올해까지는 내려줬고, 그리고 이제 그 예산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올해까지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후봉제 시행되면서도 있고, 복지부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내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럼 그 뒤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하고 그 추가 지원하는 거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할 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재단 설립안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실 것 같아. 재단을 설립하실 것 같은데 이 설립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뭐 공청회나 뭐 상호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일단 9월달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네, 적이 네.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저 계획이상과 풀 예산을 이용을 해서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관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그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센터, 영어교육센터, 채용교육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됐었습니까? 일단 기관이 예. 그 뭐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재단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이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 행정력이 분산되는 뭐 전문화되는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시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고 이제 분산되는 뭐 이런 또 약점이 또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잘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단이나 뭐 이런 지금 뭐 공사나 뭐 이런 데가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을 띠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은 뭐 관리는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사실 이제 띄워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서 또 평생학습 진흥재단을 또 만든다? 쉽게 사실은 이해는 되지 않아요. 아무튼 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한번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달이 청사관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메리칸 코너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메리칸 코너가 2020년인가요? 언제 그때 개관했죠? 예, 이게 그 국제교육과에서 원래 사업 주체가 국제교육과였었죠? 예, 설치는 네. 설치는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국제교육과였는데 네, 이거 관리는 이제는 배달이에서 하나요? 예, 이 사업 내용도 다? 예, 전체적으로 운영은 배달이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다 운영 자체는? 예, 이거 개관한 지가 지금 한 2년, 뭐 3년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냉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그쪽이 설비하면서 그 원래가 휴게실이어서 냉방이 일부 되어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바깥 건물하고 접해 있고 또 시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 유리창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매우 추워서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아, 추워서? 네, 굉장히 추워서요. 그 난방?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기존에는 중앙집중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개별 집중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가로 개별 하는 난방으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 아메리칸 코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미 대사관하고 직접 저희가 배달이하고 도서관 네, 쪽하고만 네, 운영은 저희가 전적으로 완전히 다 네. 인수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실 끝나고 나서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들하고 조금씩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105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현재 남부권역 현충시설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남부권역은 지금 남아공 참전비랑 덕동산 그 현충탑이랑 내봉산 추모비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환경정비로 해서 수목, 제초, 현충시설 정비 일식에서 2,700 돼 있고 CCTV 전기요금 공공납부에서 300 돼 있거든요. 여기 일식으로 돼 있는 현충시설 정비는 어디일까요? 이거는 현덕에 있는 현덕이요? 예, 현충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덕? 네네. 평택호 저희 서부? 네네. 여긴 남부권역으로 돼 있는데 사업 계획에는 남부권역은 아까 말씀드린 고권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이 그럼 다른 건가요? 산출 내역하고 위에 사업 계획에 있는 현실시설 환경정비 남부권역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다른 내용인가요? 예산하고? 예, 현충시설 다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00원. 안 맞는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환경정비는 남부권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제 현충탑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에 대한 수선비까지 다 예산은 현덕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현충시설 수선 유지보수 일식 2,500은 어디예요? 그러면 요거? 죄송합니다. 2,500이 현충탑, 그러니까 현덕에 있는 현충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위에 있는 수목 전정 현충시설 정비 요거는 남부권역에 이거 네,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량 증가라고 해주셔서 비슷한 내용을 지금 나눠서 써주셔갖고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순국선열과 이 호국영령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세 내역이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고 남부권역으로 통칭하셨는데 정비 일식, 수선 유지보수 일식하고 중복 같은 내용이라서 했으니까요. 남부뿐만 아니라 전체 이 권역별 세부적인 현황과 유지보수 예산 집행 계획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9페이지 선진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1인당 160만 원씩 항공료, 숙박비, 여러 가지 벤치마킹에 대한 경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총 4천만 원. 다른 지역이나 해외의 선진 시설, 문화,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고 이게 우리 평택에 맞는 형태로
잘 다듬어서 다시 그 적용시켜야 할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연구 자료나 다녀와서 보고 자료가 생성이 돼야 되고 그 반영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거는 좀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선진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은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2000년, 2001년은 2020년, 21년은 그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으로 4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일본 마츠야마시 주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만 그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신규처럼 보이는 아니구나. 이거 추경 잡혔구나.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새마을운동 조직 같은 경우에도 해외 봉사에 관련된 비용도 올리고 해서 조금 주의 깊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좀 잘 다녀오시고 나서는 그런 계획안들이라던가 보고서 같은 것들도 좀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13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집행률이 67.35% 정도인데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예. 이제 뭐 연말까지 하면 이제 집행률은 더 이제 높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 그 기준 중위 소득 120%를 이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도 이제 9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월세는 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수요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내용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그 복지 정책들이 대부분 이제 뭐 중위소득 120% 이하 뭐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저희 현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향후에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니까요. 청년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 반영을 할 수 있게 사실 지금 월세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평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상황이니까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번외로 여기 청년은 만 39세고 167페이지 청년 저축계좌도 만 39세인데 175페이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것도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또 만 34세예요. 그래서 이게 저랑 김단수 의원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청년 기본법하고 다른 법의 상충 때문에 이게 늘 항상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이 사실 저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릴 때 항상 저희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해드린다고 해드려도 시민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해주시는 부분이라 어디에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될지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같이 어떻게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부 좀 관련 있는 내용 같습니다. 222에서 237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사업부터 노인복지신문 보급까지가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23년도 예산들을 보면 노인복지 쪽 예산이 국비 이 매칭 비율 자체가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좀 못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시비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그 복지 쪽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하다고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 시민들은 이게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고 도비 시비 매칭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복지 지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70세 한 중반 정도 아니면 70세 미만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서 다리 펴고 앉을 수가 없다라고들 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60세 미만, 그러니까 60대 어르신들은 애기다라고 하셔서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건의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좀 이게 진짜 지금 현재 100세 시대라서 경로당의 공간의 구분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장은 하기 어렵더라도 이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일정 시간에 다 같이 화합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어느 때에는 나이별로 쉬실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비율을 사업을 짜실 때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윤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릴 거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좀 가감히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508페이지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아동친화도시 사업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것인가요? 저희 지금 아동 친화 도시 이제 인증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인데요. 저희 이 인증 받을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잘해서 인증이 아니라 이제 유니세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갖추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 이제 인증을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들이 유엔 협약에서 말하는 4대 권리가 이제 최대한 뭐 그거를 완벽하게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시가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아동 친화 도시를 나가는 게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시장님 처음 공약하실 때부터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한 아동 친화 도시인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 도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담당 부서에도 그렇고 이 지금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아동 친화 도시 이 인증을 받기는 했다고 하는데 업무 협약 체결하면서 아직 상해 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을 조사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기존 사업을 가지고 짜맞추기 한 것 같은 인증 받기 위해서 짜맞추신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공원과 이렇게 해서 그 4가지 권리 협약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끼워 맞춰서 인증부터 받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동 친화 도시다라고 홍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거 권리에 대한 내용 아이들은 그 권리라는 단어조차도 모른다고 제가 과장님께 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권리가 뭔지라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권리가 뭔지 아니 엄마 권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동들은.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아동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는 비중보다는 기존 사업으로 이렇게 짜맞춰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올라온 산출 내역도 보시면 홍보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권리교육 강사 수당, 심사위원 수당, 정부회의 연회비, 워크숍, 금양비, 옹호관 활동비 이게 다예요. 사업이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이 공모사업 이건 또 저기네요. 민간 위탁 주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이거는 이제 공모 저희가 받아서 신청한 기관에다가 보조 사업을 그 보조 사업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디다 주신 내용일까요, 이거? 그거는 아까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기관에다 이제
한 군데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네. 받아서 이제 근데 나눠서 기존 해보자.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거 다. 그렇죠. 이 예산 자체가 이게 이해가 잘 가지가 않아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기관들을 위한 아동 친화 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를 위한 예산을 이게 편성을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그 아까 한 가지를 빠뜨린 것 같아갖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네, 설계 공모가 끝나서 네. 이제 설계 그 업체하고 전시 업체가 결정이 돼서 네. 저희가 지금 계약했습니다. 계약하셨어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안에까지 이제 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게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설계할 업체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설계를 이제 시작하기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자문단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론화에만 해당되는 자문단이신 건가요? 저희가 네. 그 이거는 뭐 어떤 조례 결정 이제 있는 뭐 자문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이 큰 건물을 지면서 수요자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안에 이제 구성을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갑자기 하게 됐냐면은 지금 이 부지가 이제 주변에도 보시면 뭐 도서관도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박물관도 다 지금 예정입니다. 그렇죠? 저 고덕에서 좀 이제 그 서남부 쪽에서 이제 나름 문화의 중심지로 지금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창의체험관이 빛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국내에서 있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지금 전북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네. 전주에 있는 네. 그 어린이 전북이요. 창의창관 네.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그거 말고 또 혹시 다른 뭐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천안에도 이제 이게 꼭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비슷하게 만들어진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천안 인근 도시에 있는 이제 그 체험관을 벤치마킹 했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서울하고 그다음에 인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주에 있는 어린이 창의 체험관 벤치마킹 계획이고요. 자문단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그 건축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외에 있는 그 사례는 혹시 참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봤고요. 지금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이 해외에도 갔다 오겠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뭐 책으로 보든지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러면서 설계단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도 그 해외 얘기를 왜 했냐면은 거기 있을 때 저도 저기 현장 학습으로 필드 트립으로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그 어린이 이제 창의 체험관과 이제 비슷했는데 저도 뭐 온라인에 나와 있는 소스들이나 국내에서 하는 소스들 여기 전북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나 다른 국내에서 하는 거랑 봤을 때 당연히 다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왜냐면은 교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우선시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거를 접목시키면 당연히 다른 창의 체험과보다는 우리가 독창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있는 창의체험관을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에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려보려고 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도시에는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뭐 아무데나 가셔도 그런 웬만한 어린이 뭐 박물관, 창의체험관들 다 있으니까요. 그걸 또 참고하셔서 특히나 국제 신도시로 나아가는데 외국인 아이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좀 더 독특한 게 이제 캐릭터 산업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캐릭터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좀 더 그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 봤었을 때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국내도 좋지만 기왕 하시는 거 이제 다른 그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군 부대도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수요도 될 거라고 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 좀 잠깐 한번 보죠. 경로당 설치 지원 사업. 제가 좀 그 기한이 좀 지나서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매봉마을 그 경로당 그 짓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매봉마을 맞죠? 매봉 경로당 말씀하시는 예.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마을이관을 짓는 데는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짓는 지원금을 1억 8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로당은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매입이나 전세로 지금 허가금 조례상에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매봉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지금 시에서 직접 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상만 놓고 보면 뭔가 지금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한번 그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기존에 해왔던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 그 당시 사실 또 그 짓는 비용이 미터 세제곱당 3.3 미터 세제곱당 보면 보통 이제 1억 우리가 이제 마을에 지원해주는 1억 8천 전세금이나 아니면 그 매입비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건축허가과에서 마을이관을 져주는 그 금액을 따지면 보통 한 600 정도 평당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그게 한 1,000만 원이 제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들은 좀 그 조례 정비든 다른 어떤 규칙이든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입하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대부분 구조가 보면 건축허가과에서 마을이관으로 짓는 그 비용들을 대주고 마을이관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뭐 1층에다가 노이자 시설로 해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구조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건축허가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좀 정책적으로 엇바란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을이관을 무조건 짓는다 이거죠. 짓고 나서 나중에 1층에 노이자 시설로 들어가려면 노이자 시설 기준에 의해서 또 상당히 또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관을 지을 때 애초부터 1층에 노이자 시설이 들어갈 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어떤 매뉴얼이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도로폭 문제도 좀 문제가 생겨요.
마을이관은 3m만 되면 확보가 되면 마을이관을 질 수 있지만 노이자 시설은 4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시골이나 이런 데들은 4m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을이관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노이자 시설이 지으려고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바꾸다 보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매뉴얼도 한번은 정책적으로 좀 건축학과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그 경로당 노후화된 데들, 문제가 되는 데들이 그 시설 유지 보수 비용으로 얼마까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그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개보수비는 한 2천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 2층이 마을이관이고 1층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물이 새면 2층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대한 그 일부 수리비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선정이 돼가지고 보완을 하게끔 해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이관이 2층이 안 돼 버렸다. 그러면 이게 위에는 물이 새고 밑에는 고쳐봤자 또 물이 새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건축학과랑 협의가 좀 거쳐서 같이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학과가 충분한 얘기를 해서 문제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을 보니까 지금 3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원금 조례가? 조례로 따로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지난해까지 1억 8천 정도 예, 했었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실제 이제 시민과에 다니다 보면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인상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내년부터는 3억 정도까지 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좀 그렇게 된 하려고 겁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복지국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보니까 53건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신규 사업이. 그리고 이제 명시월이 11건이고요. 이 신규 사업은 뭐 필요해서 이제 대부분 신규 사업을 본 예산에 담았겠지만 앞으로는 이 그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적정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하지 않은데 무조건 그 국도비를 받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또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를 받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던 신중하게 사업들을 좀 세우셔서 꼭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지만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명시월이 생기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들이 그 명시월로 넘어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도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